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한치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예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양국 틈에 낀 한국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지난 9일 예고한 대로 국가별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90일간 유예를 발표했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가 좀 넘는 시각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0시 1분에 발효했으니까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 부과되기 시작한 지 13시간 만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하되 다른 국가들에는 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할 때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막 패널에 이제 국가별로 막 퍼센테이지 다 써놓고 발표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또 말을 바꾼 거죠. 사실 이틀 전이었던 7일부터 언론에서 이 유예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는데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며 부인을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부과했던 이 상호 관세율은 25%. 일단 91시간은 먼 셈입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어요. 네, 이 관세 발표 이후에 코스피 2,300선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유예 소식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2,4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10일 오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변동되면 이게 1분 동안 지속되면 발동을 하는 건데 이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네. 근데 이 두 개 매수 사이드카가 같은 날 발동된 게 지난해 8월 이후에 약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였고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고, 근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요 관련주들이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지난주 밤 사이에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2% 오른 채 문을 닫아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관세 우려 완화에 이제 코스피 2,450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상호 관세를 유예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식 협상이 원래 이제 상대에게 자신의 수를 읽지 못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협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원하는 거를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도 이제 캐나다에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를 부과한다고 막 으름장을 놨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유예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획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보편관세 부과 이후에 이제 지난 6일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했는데 이때도 유예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석연치 않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정치권, 공화당에서까지 이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또 중국과 EU에서도 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이제 트럼프와 무역 참모들이 여러 공화당 의원과 외국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계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약간 체감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인지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 관세 정쟁의 핵심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 관세 유예의 직접적 배경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4일을 기점으로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네.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이라고 하는데 이 국채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를 50조 원 추가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뭐 관세를 포함해서 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재정 적자 해소인데 뭐 머스크를 앞세워서 막 공무원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 국채 금리 상승을 두고 보기만은 힘들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 나라 국채는 통상 그 해당 국가의 신인도 얼마나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냐랑도 직결이 되는데 이 전 세계 미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4월 5일부터 부과한 보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요. 네, 관세청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집계라서 좀 뭐 단기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작년 같은 기간의 수치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수출은 13.7%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대미 수출은 0.6%가 감소한 거예요. 품목 감세가 매겨진 자동차와 철강 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 것만 봐도 이제 이 관세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영향은 아마 이제 보름 내지는 한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고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좀 높은 증가가 있었고 여기에 미국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 일부 수출 물량이 보류되기도 하는 등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되는 이 15%의 상호 관세는 유예되긴 했지만 미중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걱정인 부분이고요. 네. 두 나라 사이에서 낀 우리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중국에 쏠렸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100%가 넘는 관세 장벽이 형성됐어요. 네, 이게 엄청난데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누적 관세율이 145%입니다. 이 상호 관세가 125%고요. 이제 펜타닐 대응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보편 관세 20%를 추가로 부과한 거거든요. 중국도 이제 뭐 물러설 수 없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84%로 올렸다가 이제 그 미국의 125%에 맞춰서 동률로 보복하면서 125%로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이미 상대에게 부과한 관세율이 정상적인 교역이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수출 상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수출 상품이 시장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국 간의 이 무역이 단절되다시피 한 건데 한동안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협상 기회를 좀 탐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앞서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계속 점점 종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히토류는 이제 자동차, 드론, 뭐 로봇, 뭐 이런데 대부분의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광물인데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히토류랑 이걸로 만드는 특수 자석은 이제 수출을 허가를 받아야만이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 기업들이 이 히토류를 비축을 해놓은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동인할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 문제는 이 양국 간의 신경전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문까지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은 미국 여행이나 유학 같은 걸 자제하도록 뭐 발표를 했고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또 다른 조치로는 뭐 펜타닐 협력 중단, 뭐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뭐 법률 컨설팅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 미국의 시장 접근 제한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뭐 그리고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 간 고위급 뭐 전화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무역기구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양국 간의 상품 교역이 최대 80% 감소하고 또 전 세계 실질 GDP도 장기적으로 7%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트럼프 일기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꽤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많이들 보는데요.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게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전 세계 이 공급망을 흔들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 2020년 1월에서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원 달러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뭐 사실상 거래에 가까운 걸로 이제 이 갈등을 봉합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 수출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었다고 하고, 또 이제 중국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우리 부품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 있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그걸 이제 우리가 대신 이렇게 뭐 차지한 다음에 반사이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 파이를 더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 중국으로 수출은 16% 감소,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의 이 빈자리는 뭐 많이 채우지 못해서 0.9% 찔끔 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또 중국은 자기네 뭐 기술로 스스로 대량으로 또 20% 싸게 이렇게 뭐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우리 제품이 설 자리가 또 좁아진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8년 때보다 이 관세가 뭐 5-6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차 때보다 뭐 더 셀 거라는 건 너무 명약관화하고요. 네. 대중 수출 위축이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이 중국 제품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다 옮겨버리면 우리 전체 수출 시장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결국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요. 우리 제조업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네,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트루스 소셜라도 지금은 당신의 기업이 미국으로 옮길 적기다, 막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제조 시설을 이전을 하면 뭐 관세가 제로고 뭐 전기와 에너지 공급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팔고 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잇따라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나 현대제철 사실상 뭐 떠밀리듯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나마 자금 여력이 되는 대기업 이야기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잖아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차량의 80%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장 폐쇄설까지 나돌고 이제 지역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국 제조 부흥 전략 때문에 오히려 괜한 우리 지역 산업이 쇠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없지만 품목관세는 부과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뀌어서 이게 저도 이제 좀 헷갈리는데,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그 노트북 컴퓨터,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뭐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상호 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뭐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이나 이제 스마트폰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뭐 어쨌든 관세 부담을 조금 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아마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의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면 이게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그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건 아니다, 시점은 품목 관세고 시점은 한 달 후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이 품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 관세 면제는 없다. 또 이제 국가별 협상 대상이 상호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 여지는 더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